옥신거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멍든 부분에 감각이 없어. 그게 더 무섭지. 안녕하세요. 안트로포너시 전공 정혜선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마비되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강 작가의 내 여자의 열매는 아내의 전체문을 피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본 남편은 걱정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내는 점점 말라가고 거실 한복판에서 인간의 언어와 욕망을 잃은 채 식물로 변해갑니다. 싱거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만든 부분에 감각이 없어. 이는 신체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내에게 이 멍은 위험 신호였지만 한계를 넘어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동시에 인간 세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가겠다는 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꿈꿔왔다는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실제적인 의미였을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꿈꿨던 자유를 대단치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남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부의 수직적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침묵과 순종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절하하며 그녀를 공감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소품이자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벌써 아내의 무감각은 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또 막 무기력해지고 힘을 낼 수가 없고 네. 진짜 배터리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만나기 싫고 다 보기 싫고 이런 어떤 약간의 탈인격화랑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를 보이고 네. 나 혼자 외계 행성에 있는 느낌이 들고 네. 이러한 증상이 이제 두 번째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이제 약간 시니컬해진다고 그래요. 부정적으로 보고 맞아요. 원래 사람 좋아하던 사람이 그냥 사람들한테 되게 시니컬하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내가 만약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번아웃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되게 명확한데 업무 효율이나 업무 성과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면 그걸로 번아웃을 진단을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을 하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번아웃을 겪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을 유발하는 업무량이 아니라 끊임없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과부하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단 1분의 연락을 늦으면 안 된다는 감 속에서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을 쏜 남편이 14층 아파트라는 개방된 공간 속에서 아내의 수치심은 무시한 채 옷을 벗으라고 하는 강요는 적인 시선의 폭력은 우리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연결망 속에서 하나씩 검열당하고 전시당하는 현대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질서를 버리고 식물이 된 것은 어쩌면 숨막히는 세상의 통제와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해보니 슬픈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마음의 고통과 인지적 과부하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것을 신체화라고 불립니다. 아내의 몸에 번진 피망과 홀로의 변신은 특히나 일상 속에서 자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비극적인 신체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오늘날 이를 무감각한 것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원인은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통제의 시선이었습니다. 햇속 남편은 아내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정적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녀를 화분 속 식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이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거나 없는 연결망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관계와 회복은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내면이 보이는 심각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번아웃과 꿈을 내 시선이 아닌 그 사람의 시선으로 봐주는 것, 그리고 이 피로한 사회 속에서 서로의 영혼이 숨쉴 수 있는 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공감일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는 안전하게 숨쉬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발표자 정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